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요일 독서 방송입니다. 낯선 목소리가 나와서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민우쌤이 좀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셔서 오늘은 제가 대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시는 세훈쌤은 나오셨습니다. 다행히.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기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책이 또 엄청난 책이라서 예, 원래 이제 민우 쌤이 뭐 좀 시간이 안 되시겠다 해서 그냥 한번 넘어가죠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가 예전에 읽은 책으로 그냥 합시다 이렇게 된 우리 또 거고요. 막 이렇게 총균세는 원래 지난주에 하겠다라고 예고를 해놨어요. 제가 안 들은 티가 나네. 원래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아무거나 들고 와서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해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고 한 번은 다뤄야 되는 책인데 한 번에 다루기는 좀 너무 엄청난 책이라는 근데 또 이걸 길게 다루면 끝이 없죠. 이렇게 미천 늘어나기 때문에 중학생 수준에 맞춰서 중학생이 읽기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있는데 요새 또 중학생들이 읽는 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중학생들 보면 좀 그 독서 능력이란 게 좀 양극화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또 아주 똑똑한 친구들은 또 아주 잘 읽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읽기가 그렇게 녹록한 책은 아니에요. 읽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이게 다 이제 학부모님들도 읽어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그렇죠. 거예요. 이건. 학부모님들도 좀 지적 수준이 높으셔서. 아니 지적 수준이 높지 않아도 있고 근데 아니 학부모님들의 지적 수준이 낮다는 얘기가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읽으시는데 또 의지와 노력이 좀 필요한 책이죠. 맞아요. 진짜 그게 필요한 거지. 의지가 필요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게으른 사람은 또 읽을 수가 읽을 수 없어. 앞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읽다가 약간 수학의 정석 느낌으로. 그렇지. 수학의 정석 느낌이 좀 있지. 그러니까 항상 집합만 읽는. 그리고 왠지 앞에 프롤로그만 읽어도 잘 읽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무슨 책인지 알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이제 실제 증명이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좀 넘어가는 경우가 또 많은 책이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책들 이제 좋은 책들의 조건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는 책을 읽을 때 책을 고를 때 너는 어떤 책을 골라 그러면 자기는 책의 한 4분의 3 정도 부분을 펴서 읽어본대요. 거기가 재밌으면 좋은 책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작가들이 보통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힘이 좀 떨어진다니까. 루즈해지죠. 맞아요. 그런데 거기를 읽었을 때 여기 재밌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좋은 책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오랜 독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근데 이 책의 경우는 사실 4분의 3이 재미없었던 것 같은데 4분의 3 정도로 가면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책이긴 합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총균세를 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읽고 학생들이 무슨 동아리 활동을 할 때나 아니 뭐 학교 수업할 때도 이 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선생님들 발췌를 해서 또 많이 하시겠죠. 발췌해서. 그러니까 보통 어떤 식으로 가는 것도 있냐면 조를 나눠놓고 한 장씩 주는 거지. 뭐 니네는 이 장에서 거기 특목고 아닌가요? 아니 일반고에서. 일반고에서. 물론 일반고의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진 않고 약간 왜 일반고 중에서도 일반고들 가운데 안에서 선발 집단 만들어가지고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거 시키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조를 나눠서 각 장을 숙제로 주고 그 장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할 만한 거리들을 찾아서 또 본인들이 발표도 하고 그렇게 보통 진행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동아리 안에서 진행을 할 때는 사실은 아이들이 대충 넘기는 수밖에 없어요. 책이 두꺼워서. 그럼 이제 앞부분만 보고 넘어가지. 프롤로그. 근데 책이 프롤로그가 되게 좋거든요. 이 책이. 사실 프롤로그만 제대로 읽어도 축약의 느낌이 있죠. 네, 맞아요. 프롤로그만 제대로 읽어도 이게 좋은 책이구나 이런 느낌을 프롤로그 자체가 그냥 하나의 좀 완성된 글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프롤로그가 하나의 논문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프롤로그만 읽어도 사실은 저는 총균세 한 절반 정도 읽었다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시작이 반이다 이런 느낌은.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면 최근에 만약에 사피엔스를 먼저 읽고 이 책을 읽으면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아마 충격을 받고 보기 때문에 이미 사피엔스에서 충격을 어느 정도 받았고
사피엔스는 사실 이 총균세를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하라리 스타일이 좀 그렇죠.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을 읽으면 오씨 더 그냥 재미없게 쓴 그렇죠. 책 쓴 오히려 약간 맹숭맹숭한 느낌이 있죠. 그렇지. 하라리가 조금 더 자극적으로 되게 쓰니까. 자극적으로 쓰니까 재미없는 사피엔스인데 이런 사피엔스의 재미없는 부분을 되게 길게 써놨네.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만약에 총균세와 사피엔스를 둘 다 안 읽었다 그럼 저는 총균세를 먼저 읽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책은 어떻게 보면 아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다 소진해버리게 되면 또 순서가 또 꼬이면서 재미가 없어질 수 있기 그럼 때문에. 나중에 재미가 없으니까 안 읽겠다.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뭘 해도 그만 읽는 거 아니야? 핑계죠. 뭘 해도 안 읽겠다. 그러면 뭐 그래서 저희는 다행히 사피엔스가 나오기 전에 총균세를 네, 썼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데 지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피엔스를 사실 먼저 읽는 경우가 많이 읽었을 많잖아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총균세를 봤을 때는 프롤로그만 보는 건가요? 그렇지. 사실 그래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피엔스를 읽었으면 프롤로그를 이 책의 프롤로그를 보면서 그 사피엔스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점들을 맞습니다. 여기서 네.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민우 쌤한테만 얘기를 했는지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총균세를 읽으면서 사피엔스하고 비교하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또 그게 다이아몬드 교수의 방식이기도 하잖아요. 네, 비교를 맞아요. 통해서. 비교.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이 사람 글 쓰는 얘기를 보고 되게 놀란 적이 있거든요. 이 사람 다 손으로 쓴대. 네. 손으로 다 쓰고 막 그리고 비서가 이렇게 타이핑 친다고. 타이핑 네. 쳐준다고. 되게 기계를 못 쓰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그게 뭐 자기 익숙한 대로 가야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나오는 책 그렇다고 해서 책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되게 자주 두꺼운 책들을 내잖아요. 보통 본인이 한 5년에 한 권씩 쓴다고 하는데 근데 저도 그 이제 에피소드를 기사를 통해서 보면서 느낀 점은 이 사람이 아무래도 곱씹으면서 다시 자기 글을 쓴다는 거는 그만큼 좀 독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그런 작가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정말 들었어요. 독자에 대한 배려로 그러는 걸까요? 저는 최대한 좋게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이 독자에게는 어떤 식으로 읽힐까를 좀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바로 타이핑으로 칠 때는 그냥 내 의식의 흐름대로 나오는 그렇지, 경우가 그렇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으로 쓰는 작가들이 확실히 네. 뭔가 곱씹는 느낌이 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책 안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더 자세하게 내용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도 좀 있는 그 정도의 있어요. 필력이 아니었으면은 이건 사실 완독하기 더 어려운 책이 됐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막 한 10권짜리 권수만 늘어나는 네, 일도 있었을 거다. 근데 아직 저희가 책 내용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책 내용으로 굳이 우리가 들어갈 이유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책 읽어주는 남자 왜 TV에 맞습니다. 거기서 한번 다뤘어요. 맞습니다. 거기서 다루면서 그 누구지 설민석 씨가 이게 더 되게 잘해놨겠네. 재밌게 설명 잘 해줬어. 우리가 설명을 아무리 해봐야 그걸 못 따라가나요? 그 사람보다 재밌게 설명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 링크로 살짝 넘어가는 건가요? 링크 걸어주고 우리는 살짝 이거 빠지는 보세요. 걸로. 이렇게 네. 넘어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책 내용으로 들어가서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한 책인 게 뭐냐면 사피엔스는 지난번에 이제 사피엔스 방송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가의 의도가 굉장히 많이 반영된 책, 그러니까 작가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내용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근데 이 책은 내용을 정리하기에 되게 어려운 책인 게 뭐냐면 구체적인 사실을 너무 많이 써놨어.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들을 굉장히 많이 써놓고 그 사실들이, 그러니까 그 조그만 사실들이 어떻게 큰 역사에다 영향을 끼치고 맞습니다. 있는지의 영향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 너무 많은 얘기들을 써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되게 이건 너무 구체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뭐 것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식량 생산 이렇게 시작을 할 때도 작물 가축 나누고 작물에서도 또 사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로 근거를 대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이거는 반론을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잠깐 딱 펴서 그냥 아무데나 펴도 이렇게 나와. 딱 펴서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어요. 321쪽인데
지배하는 문명, 지배받는 문명 요쪽입니다. 초기의 수메르 문자는 비음성적인 어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수메르 언어의 특정한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다른 언어로 읽더라도 발음만 판이하게 달라질 뿐 의미는 똑같은 것이었다. 가령 4라는 숫자를 하면서 이제 예시를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 러시아어, 핀란드어, 네덜란드어로 읽으면 각각 포치, 치트레이, 넬리의 엠파트로 발음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의 어떤 일반화된 문장을 하나 써놓으면 그 밑에다가 막 거기에 대한 예시들을 막 수도 없이 달아놓는 거지. 네. 그게 이 사람의 그러니까 약간 이런 방식? 학문의 네. 연구 방식이기도 한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인류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 혹은 인류학자들이 꽤 모범처럼 여기는 그런 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인류학 관련된 책들을 보면 다 그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사실만 나열을 쭉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야. 문화인류학자들이 이제 보통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막 무슨 참여 연구 이런 거 하면 어디 부족안에 들어가서 있었던 맞습니다. 일을 쫙 기술하는 방식으로만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따로 종합하지도 않고. 근데 이 책이 약간 그런 방식들을 띠고 있어서 네.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으면 내가 읽고 있는 그 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내가 파악을 해야 재밌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지. 계속. 조금 흐름을 따라가려 하다 보면 또 사례 나오고. 그렇지. 사례 나오니까 사례를 계속 읽다 보면 내가 이 사례를 왜 읽고 있었지? 해서 다시 넘어갔다가. 이렇게 가는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책을 다 읽었다고 한들 네. 내가 이 책을 읽고 뭘 배운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이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극복하는 방식이 과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시가 계속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걸 극복하는 방식이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책들을 읽는 건 쉽지 않거든요. 네,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렵잖아. 네. 그러면 이 책을 읽을 때 제가 택하는 방식은 그런 거죠.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오래 걸리는데 계속 이렇게 까먹어요. 읽다 보면 까먹잖아. 내가 왜 읽고 있지 여기? 그거는 나이가 드셔서 대학교 때 읽을 때는 안 그러셨잖아요. 아니 우리 애들은 머리가 확확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여기를 읽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왜 이 내용이 왜 나왔지? 이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딘가로 넘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거야. 앞으로. 생각이 나는 부분까지 다시 찾아야 되는 거죠. 나는 부분까지 또 넘어가. 그러고 나서 또 거기서부터 읽다가 보통 우리가 다시 읽을 때는 거의 비슷한 부분에서 다시 또 읽어요.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다가 처음에 딱 들어갈 때 이건 여기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독특한 게 장마다 제목이 달려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에 대한 설명들이 간략하게 여기서는 맞습니다. 어떤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게 단순한 목차가 아니죠. 써있거든요. 그걸 알아야 네. 그 장 안에서 나타나는 예시들이 이게 이걸 위한 거구나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읽다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다시 돌아갔을 때 좀 요약을 해놓은 거죠. 그렇지. 돌아갔을 때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면 돼. 그 장에 처음으로 가서 이게 이 내용이었지 네. 라고 하고 다시 읽던 대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보통 학생들이 그 과정을 한 두어 번 거치고 나면 화가 나죠. 화가 나네. 아니 뭐야 이거 내가 이 책을 왜 읽고 있는 거야.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요약도 장마다 잘 해놨지만 예. 또 장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세분화해서 나눠놨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생 입장에서 읽을 때는 좀 장을 하나로 완독한다? 라는 느낌으로 읽으면 그래도 조금 그렇죠. 잘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장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부가 있고 장이 3부로 있죠.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장으로 따지면 19개, 에필로그 따지면 이제 20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까지 합쳐서 한 20개로 자기가 나눠서 읽는다면은 좀 그래도 완독할 수 있는 책인 거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장을 읽는다고 생각하고 장이 하나의 권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장 하나하나가 완결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맞아요. 읽을 만한 가치가 아주 장마다의 연결도 분명히 있지만 장 안에서의 완결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글을 책이라서.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읽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는 사실 읽으면서 약간의 아쉬움이 들었던 거는
사피엔스를 먼저 읽고 아니 그게 아니 그건 아니고 밍밍하다. 번역이 그렇죠. 솔직히 번역은 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읽었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쭉 읽으면서 보니까 더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뭔가 번역자가 풀어줬으면 좋았겠다라고 싶은 부분들이 몇 군데 역주가 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몇 군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읽기에는 저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읽기에는 요 번역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학생들한테 간다면 조금 더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총균세의 청소년 버전 같은 게 나와주면 되게 역자가 그런 거 하나 써주면 좋은데 코스모스 홍승수 교수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 역자가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역자가 번역 전문가가 아니에요. 번역 전문가. 번역 전문가라서 아마 이거를 뭐 공부를 해서 역자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식인 한 분이 또 총대를 매셔야 되겠네요. 그렇지. 이제 인류학 관련된 혹은 진화생물학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이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서 학생이 완독에 도전해 볼 수 있게. 그렇지. 근데 저 깜짝 놀랐는데 지금 방금 봤는데 이게 제가 2019년에 샀거든요. 최근에 샀어요. 근데 1판이 1998년 8월 8일에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죠? 우리나라에서 1판. 근데 2판이 131쇄가 발행됐고 2019년 11월에 131쇄. 책 쓰시는 분으로 상당히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갑부야. 갑부 정도가 아니죠. 이게 이 문학사상을 먹여 살리는 책이에요. 사실 그렇죠. 이 총균세가 문학사상사에서 막 뭐 이렇게 문학 잡지도 나오고 되게 여러 가지의 책들, 번역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세계문학전집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문학사상사를 먹여 살리는 책인 거지. 쌍둥이 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부럽네요. 그러니까 아마 내는 이 사람이야 뭐 사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강연 한 번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야.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차이나 클래스 그 프로그램에도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났겠죠. 엄청났겠죠. 또 우리나라가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렇지. 그리고 또 그 일본이랑 우리나라 관계에서 상당히 우리나라 편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일본과 최근 또 사이가 안 좋아서 더 이제 열심히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걸 막 뭔가 학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맞습니다. 들어가지고 객관적으로 약간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런 책입니다. 사실 뭐 책을 설명하기에는 저희가 내용을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링크 걸어드렸죠. 링크 걸어드렸으니까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사피엔스라는 것에 대해서 사피엔스라는 책을 말씀드릴 때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들의 단점, 사피엔스의 단점을 얘기할 때 이 책은 저자의 의견이 너무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의 의견이 마치 사실처럼 묘사되어지는 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조금 비판적으로 읽어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책은 그런 우려를 벗어났습니다. 네, 수동적으로 읽어야 되나요? 되게 수동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 감사합니다. 주는 대로 받아먹어야지 이렇게 읽어야 되는 책인데 그걸 왜 그렇게 읽어도 되냐면 이미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지점에서 문제를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돼 되게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프롤로그에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내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뭘 고려하고 있는지를 너무 세세하게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이 프롤로그를 읽으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가 범했던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교 연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 성찰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 던지는 거를 그러니까 다른 뒷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질문을 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의문이 되게 많아요. 책 안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인문학 서적에서는 질문보다는 설명하는 투에
문장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적인 검증 과정이 좀 예.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많이 평가를 그래서 하는데 인문과학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인문학은 사이비야. 저는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사회과학 근데 요즘은 또 인문과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사회과학은 어쨌든 과학적인 방식을 따르죠. 네. 가져오니까 사회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인문학은 그냥 사이비입니다. 저도 인문학을 했지만 그러나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점차 과학적으로 되는 거죠. 뭐 자연과학도 처음부터 과학적이었던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학적인 방법론들을 계속 따오는 있는 거죠. 상황이에요. 네. 요즘 최근 역사학과 같은 경우에도 과학자 출신의 맞아요. 역사학자 문준양 교수님 같은 분들이 맞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문 쪽도 요새는 이제 그런 과학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책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을 이제 내용을 본문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들에서도 자주 등장하지만 프롤로그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일까라는 그렇죠.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 이런. 그거랑 관련해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아까 4분의 3 보시는 분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처음이랑 끝만 보거든요. 그 중간에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근데 제가 이기적 유전자를 읽을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책을 출간한 다음에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독자들의 질문을 계속 받고 그 뒤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이제 더 추가해서 개정판을 내는 게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저 이제 제가 예전에 번역한 책을 써보셔서 또 아시잖아요. 번역한 책이 있어요. 다 까먹었어. 자기가 쓴 책을 또 계속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쓴 책을 처음에 이렇게 내가 번역한 책을 오타 수정하고 뭐 내용 잘못된 거니까 체크한 후부터 나는 그 책을 펼쳐보지 않았거든. 네. 근데 이거를 책을 내놓고 뒤에서 계속해서 개정해서 뭔가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지만 이 책이 지금 다시 또 의미가 있을까에 그렇지. 대해서 독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또 그 부분을 한다라는 게 참 멋있는 것 같고. 맞아요. 리차드 도키스도 그게 굉장히 뛰어난 학자인 거고. 그래서 초기 작품이 약간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자기 작품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멋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학자로서의 위상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기도 한데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그냥 지식을 무기로 사용한다거나 그렇죠. 권위로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소크라테스인 거지. 갑자기 나는 모른다. 그렇죠. 그렇게 나도 최선을 다할 뿐이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는 그게 사실 프롤로그에서 하는 얘기가 그게 다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태도가 너무나 멋있는 태도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책을 읽는 게 너무 따분하다 혹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런 것도 추천해주고 싶어요. 질문만 찾아가라. 중간중간에 나오는 질문들도 되게 많아요. 통찰력이 있죠. 근데 그 통찰력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이제 궁금한 부분만 읽어도 사실은 그렇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문장을 그냥 질문으로만 찾아가도 상관없고 읽어가도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친구들이랑 예를 들어서 읽을 때는 뭐 어떤 한 장에서 이 사람의 질문만 다 찾아봐라. 이런 것도 되게 괜찮은 되게 방식이거든요. 의미 있는 방식인 거죠. 사실 이 사람이 그 수많은 자세한 내용들을 쓰는 이유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답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먼저 질문을 던져놓는데 초반 프롤로그의 질문은 크게 얘기해서 내가 이런 질문을 던져도 될까의 질문이라면 그 다음부터에 나오는 그 세부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은 그러면 이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과연 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찾아가서 읽는 게 저는 이 책을 그래도 쉽게 읽어갈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팁이네요. 질문을 찾아가면서 이 책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 구체적인 근거나 설명을 쫓아서 따라갈 때 그 어려움을 조금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질문을 알아야 대답을 보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책들을 읽을 때 질문이 그렇게 질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구체적인 사실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막 그걸 익히려고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기억도 안 나. 어디 기억해 이걸. 이게 사실 지식을 기억하려고 읽는 책은 아니죠. 그렇죠. 그게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 책을 읽고 그걸 좀 활용해서 뭔가 좀 얘기해 보려고. 맞아. 그렇게 하기에는 사피엔스가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더 약간 명확한 주장들이 있으니까. 사피엔스는 탁탁탁 나눠갖고 주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읽고 뭔가 그래 내가 깨달았어 라고 하기에는 그 책이 훨씬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학습의 도구로 삼고
공부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본다면 사실상 총균세는 사피엔스랑은 비교할 수 없는 책이죠. 네. 그래서 서울대 대출 1인가요? 학구적인 친구들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서울대 대출 1인 이유를 모르겠어. 응? 그 서울 잘못한 거 아니야? 무협지가 보통 1위가 돼야 그러니까, 되는데 보통 이렇게 묵향 이런 거 완결 나왔나요? 이게 아직 안 됐을걸. 그런 제가 볼 땐 그런 책들은 빼고 그런 건 대출에 안 넣어. 안 넣고 너 가져 이러면. 어쨌든 근데 서울대 독서는 1학년들의 탓이 좀 큰 것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3, 4학년으로 올라가면 이런 책 안 빌립니다. 전공도서 빌리죠. 전공도서 빌려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1학년 때 이제 총균세 남들도 한번 읽었다는데 왜 대학교 들어가면 옆에 놈이 읽었으니까 그렇죠. 나도 읽어야겠다. 대화가 안 되잖아요. 나도 읽어야지 이렇게 해서 빌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서울대 실제로 들어갈 때 그 4번 자소서에다가 이거 쓴 애들 되게 많을걸? 많죠. 이거 쓰면서 이제 막 얘기를 했으니까 옆에 놈이 제가 읽었는데 나도 읽어야지. 이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 근데 서울대 그럼 자소서에 쓰는 건 좀 비추하시는 책입니까? 저는 자소서에다가는 사실 이렇게 유명한 책들을 쓰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 유명한 책을 쓰면 부담되죠. 서로 부담되죠. 부담되는 게 뭐냐면 되게 의미 있는 통찰이 들어가야 돼. 그 안에. 맞아요. 자기랑 연결되는 부분이 남달라야 되죠. 맞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통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는 4번의 이런 책은 사실상 안 이만 못한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마무리 결론을 얘기를 해드린다면 이 책을 약간 실용적으로 좀 뭔가 어디 입시라던가 아니면 어디에 잘난 척하기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쓰기에는 좀 맞지 않는 책이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교수의 그런 책임감 있는 지성인으로서의 모습, 그 다음에 굉장히 엄정한 인문과학으로서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따라가면서 읽기에는 참 좋은 책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활동하기에 좋은 책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참 이게 원래 이렇게 민우쌤 계시면 제가 혼자 얘기 쭉 하다가 민우쌤이 이제 가끔 이렇게 코멘트 하시고 이러고 끝났는데 우리는 약간 만담이 된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약간 만담하다 끝난 느낌이라서 이게 적절하게 정보를 가져가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는 이런 방식이 훨씬 낫네요. 방송하긴 편하죠. 내가 얘기 다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 앞에 프롤로그는 정말 모든 사람이 한 번씩은 좀 읽어봤으면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도 좀 굉장히 요즘 또 중국 것과 이렇게 쓰는 친구도 많고 중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도 많으니까 그런 이제 통일된 우리는 안정된 국가를 보통 많이 이제 더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분열된 국가라 상태에서 또 인간이 그런 부분에 어떻게 이제 또 의미를 두고 그것이 어떻게 이 문명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거 읽어보면은 사실 이 책 전체와 다르게 또 그 부분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독서 나오셔야 되겠는데? 네. 아니 독서 계속 찍으세요. 제 월급은 누가 줍니까? 일당이 셉니다 저는.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약간 특별 방송처럼 돼버렸는데 약간 만담이 돼버려서 죄송한 느낌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좀 방송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칠까요? 네, 빨리 맞춰야 친구들이 이 책을 읽으러 가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